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머리카락 때문에 배수구가 막혔네. 머리카락이 너무 빠지는데 걱정이네. 오늘 아침 머리 감으신 후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던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9살 탈모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수많은 탈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머리가 빠지는 건 유전보다 매일 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4명 중 3명은 비싼 약 없이도 이 방법만으로 머리카락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머리카락이 살아날 수 있어요.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누르시는 그 작은 버튼이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어요. 제 진료실에 오신 6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매일 머리를 감고 비싼 샴푸도 쓰는데 왜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죠? 이제 정수리가 보이기 시작해서 모자도 못 벗겠어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두피 건강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두피에 염증이 생기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뿌리가 약해져서 결국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염증의 주요 원인이 바로 잘못된 머리 감는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매일 실수하는 첫 번째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에 필요한 기름기까지 다 씻어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피가 너무 건조해져서 가려워지고 각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등에 물을 뿌려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딱 좋습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주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셨는데요. 미지근한 물로 바꾸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두피 가려움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머리카락 빠지는 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첫 번째 습관만 바꿔도 두피 건강에 큰 변화가 옵니다. 두 번째, 자주 하는 실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서 사용하는 것. 왜 이게 문제일까요? 샴푸 속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쉽게 말해 거품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거품을 통해 먼지와 기름기를 제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샴푸 원액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필요한 기름기까지 너무 많이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식용유로 가득 찬 프라이팬을 너무 강한 세제로 씻어내는 것과 같아요. 프라이팬이 상하겠죠? 제 환자 중 68세 이미경 할머니는 항상 비싼 샴푸를 쓰시면서도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고민이셨어요. 김 선생님, 저는 10만 원짜리 샴푸도 써봤는데 왜 머리가 계속 빠지는 거죠? 이미경 할머니에게 샴푸 사용법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물에 샴푸를 풀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를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십니다. 손바닥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샴푸를 짭니다. 손바닥에서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그 거품을 두피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바릅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그렇게 해도 머리가 깨끗해질까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2주만 해보라고 부탁드렸죠. 놀랍게도 2주 후 이미경 할머니는 두피가 덜 가렵고 머리를 감고 나서 뻣뻣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는 배수구에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하셨죠. 의학적으로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샴푸 원액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두피의 산도가 깨져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은 모낭 머리카락이 자라는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 결국 탈모로 이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방법은 돈도 절약됩니다.
샴푸를 물에 풀어 사용하면 같은 양의 샴푸로 2배는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머리를 감을 때 샴푸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서 사용해 보세요. 두피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법만 고쳐도 머리카락이 훨씬 덜 빠진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을 낸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 세 번째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서 세게 문지르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 깨끗하게 씻기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두피에 큰 상처를 내는 행동입니다. 70세 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손톱으로 머리를 감으셨어요. 이렇게 안 하면 시원하지가 않아요라고 하셨죠. 그런데 현미경으로 정영호 할아버지의 두피를 살펴보니 작은 상처가 곳곳에 나 있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잔디밭을 갈퀴로 긁어놓은 것처럼요.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고 결국 모발이 약해져서 빠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작은 상처들이 모이면 만성 두피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성 두피염은 모발이 자라는 뿌리인 모낭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돌이킬 수 없는 탈모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샴푸 거품을 손바닥에서 충분히 만듭니다.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적당한 압력으로 3에서 5분 정도 마사지합니다. 정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렇게 하면 시원하지도 않고 깨끗하게 씻겨질지 모르겠다고 의심하셨어요. 그래도 한 달만 시도해 보기로 했죠. 놀랍게도 한 달 후 정영호 할아버지는 두피가 훨씬 덜 가렵고 머리 감은 후 비듬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죠. 더 놀라운 건 6개월 후였습니다. 두피 검사를 다시 했더니 미세한 상처들이 많이 치유되고 건강한 모발이 자라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의 과학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손가락 지문으로 마사지하면 두피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영양분이 모낭까지 잘 전달돼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토의과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이 방법이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매일 5분씩 두피 마사지를 한 사람들은 6개월 후 모발 굵기가 평균 9.9%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머리를 감을 때 손톱 대신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시원한 느낌이 덜할 수 있지만 두피와 머리카락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두피 강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알아본 세 번째 잘못된 습관,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잘못된 습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샴푸를 두피에 직접 바르지 마시고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사용하세요. 셋째, 손톱으로 두피를 긁지 마시고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머리카락 건강에 큰 변화가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두피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싼 발모제나 영양제를 찾으시는데 사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 두피 스프레이입니다. 카페인이요? 그거 커피 마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페인은 두피에 직접 바르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 예나 대학교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카페인은 모낭에 직접 작용해 남성형 탈모의 주요 원인인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2007년 국제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모발 성장을 최대 46%까지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약국에서 파는 미녹시딜 2% 제품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집에서 어떻게 카페인 두피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진한 커피와 분무기뿐입니다. 커피를 진하게 내립니다. 원두 커피가 좋지만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아요. 커피를 실온에서 식힙니다. 깨끗한 분무기에 담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린 후 두피에 직접 뿌립니다. 가볍게 마사지한 후 15분에서 20분 기다렸다가 다시 헹굽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최영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는데요. 머리카락이 조금씩 굵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탈모가 다 나을 순 없지만 많은 분들이 개선 효과를 경험하셨어요. 또 하나 알려드릴 방법은 천연 오일 마사지입니다. 로즈마리 오일과 호호바 오일의 조합이 특히 좋습니다. 인도 의학 연구에 따르면 로즈마리 오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모발 성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2015년 연구에서는 로즈마리 오일이 미녹시딜 2%와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호호바 오일 30ml에 로즈마리 오일 5방울에서 10방울을 섞습니다. 머리 감기 20분 전에 두피에 발라줍니다.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습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75세 박정희 할머니는 머리를 감고 나서 비듬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천연 방법들이 효과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두피에 혈액이 잘 공급되면 영양분도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잘 제거됩니다. 결국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기. 샴푸는 손바닥에서 거품 내서 사용하기.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일주일에 두세 번 카페인 두피 스프레이 사용하기. 일주일에 한 번 천연 오일 마사지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두피 건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내 머리카락이 정말 다시 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닌 습관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였고 큰형님도 대머리인데 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2017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탈모의 60에서 70%는 환경과 생활 습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 요인보다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생활 습관에 따라 탈모 정도가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전자는 우리 머리카락의 가능성을 결정하지만 실제로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지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흙이 메마르고 물과 영양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자랄 수 없죠.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전적으로 탈모 경향이 있더라도
두피 환경이 건강하면 머리카락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73세 김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 심한 탈모였습니다. 본인도 50대부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하지만 김영철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기, 샴푸 거품 내서 사용하기, 손가락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카페인 스프레이와 로즈마리 오일 사용하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빠지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줄었고 두피도 훨씬 건강해졌어요. 6개월 후에는 작은 새 머리카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머리가 다 돋아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한 사람들은 모발 굵기가 평균 9.9% 증가했고 모발 밀도도 평균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빠졌는데 걱정 마세요. 미국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탈모 초기에는 50%까지, 중기에는 30%까지, 심지어 후기에도 10에서 15%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더 이상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3년 동안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니라 생활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 두피를 소중히 돌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탈모의 주요 원인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주일 계획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일주일 계획만 따라 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날, 미지근한 물로 머리 감기. 아침에 일어나셔서 샤워할 때 물 온도부터 바꿔보세요. 손등에 물을 뿌려서 따뜻하다 싶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뜨겁게 느껴지면 너무 뜨거운 겁니다. 이 첫 번째 습관만 바꿔도 두피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날, 샴푸 사용법 바꾸기.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지 말고 손바닥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짠 다음 물을 조금 섞어 충분히 거품을 내세요. 그 거품을 두피에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씻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셋째 날, 손가락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샴푸할 때 손톱 대신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3분에서 5분 정도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덜할 수 있지만 두피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넷째 날, 카페인 두피 스프레이 만들기. 커피를 진하게 내려서 식힌 후 깨끗한 분무기에 담아보세요. 머리를 감고 말린 후에 두피에 골고루 뿌리고 15분에서 20분 후에 다시 헹구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날, 로즈마리 오일 마사지.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로즈마리 오일과 호호바 오일을 구입하세요. 호호바 오일 30ml에 로즈마리 오일 5방울에서 10방울을 섞어 머리 감기 20분 전에 두피에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좋습니다. 여섯째 날, 이전 방법들 복습하기. 지금까지 배운 5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특히 물 온도, 샴푸 사용법, 마사지 방법 3가지는 매일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날, 두피 건강 체크하기. 일주일 동안 실천한 후 거울 앞에서 두피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아직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지만 두피가 덜 가렵거나 비듬이 줄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또한 배수구에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도 확인해 보세요. 이 계획표를 4주 동안 반복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2세 이정숙 할머니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를 감고 나면 두피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 작은 새 머리카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심하세요.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니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탈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두피에 통증이나 심한 가려움, 붉은 반점 등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세요. 피부과나 탈모 전문 클리닉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탈모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심각한 탈모나 특별한 두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모는 우리의 일상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건강의 거울입니다.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머리카락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활력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두피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머리카락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으로 더 활기찬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